형들, 지금 뉴스 보고 있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전격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 그리고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어.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알아?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 이상이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해. 이게 막히면 지구가 쓰는 석유의 5분의 1이 그냥 멈추는 거야.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봉쇄가 선언된 거야.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어. S&P 500이 사상 최고가 대비 7% 가까이 빠졌고 나스닥은 더 크게 무너졌어. 다우존스는 4주 연속 하락이야. 코스피도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어. 그런데 형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해. 이런 전쟁발 폭락장에서 모든 주식이 똑같이 빠지지 않아.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는 섹터들이 있어. 고수들이 이걸 알고 있고 지금 조용히 담고 있어. 오늘 그걸 형들한테 전두 공개할게. 먼저 이 상황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정리해보자. 수혜 섹터의 논리는 전쟁의 구조를 알아야 명확해지거든. 사실 이 전쟁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니야. 2026년 초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정권이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미국이 군사 개입 명분을 만들었어. 트럼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개 의혹을 내세우며 최후 통첩을 날렸고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을 감행했어.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야. 트럼프가 공격 유예를 선언하기도 했고 3월 말에는 이란에서 2, 3주 내 철수 발언도 나왔어. 그런데 이란은 즉각 부인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야. 여기서 형들한테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줄게. 전쟁이 빨리 끝나도, 길게 가도 어느 시나리오에서나 이익을 보는 섹터가 있어. 전쟁이 끝나면 재건 수요, 길어지면 공급 부족 수혜. 이 양방향 수혜 구조를 아는 게 고수와 초보의 차이야. 자, 이제 본론이야. 첫 번째 섹터, 방위산업이야. 형들, 전쟁 나면 방산 오른다는 거 다 알잖아. 근데 지금은 레벨이 달라. 이번 전쟁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너도 나도 방공망 강화에 나서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인근 국가들이 전두 무기 주문 들어오는 거야. K방산의 경우 천공투 방공 시스템이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납품되어 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실전 검증이 된 거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인지 알아? 전쟁터에서 실제로 작동한 무기야. 추가 수주 가능성이 지금 폭발적으로 열려 있어. 방산 섹터의 핵심은 이거야. 한 번 계약하면 수년짜리 장기 계약이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이미 서명된 방산 계약은 취소가 안 돼. 전쟁이 끝나도 각국이 군비를 늘린 트렌드는 쉽게 되돌아가지 않아. 나토 국가들도 이번 중동 전쟁 보면서 국방비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방산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 사이클이야. 미국 방산 섹터도 마찬가지야.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같은 대형 방산 기업들은 이미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주가가 오르고 있어. 미군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각종 무기 소비와 보충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두 번째 섹터, 에너지, 정유야. 이건 가장 직관적인 수혜 섹터야. 호르무즈가 막혔어.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가 막힌 거야. 유가는 배럴당 97달러를 넘어섰고 일부 전망에서는 150달러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어.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는 직방이야. 정유 섹터 수혜의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게. 정유사는 원유를 미리 사놓고 재고로 가지고 있거든. 유가가 오르면 이 재고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해. 즉, 아무것도 안 해도 유가가 오르는 것만으로 분기 실적이 개선돼. 이게 단기 주가 모멘텀의 원천이야. 그런데 형들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정유는 단기 수혜야.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 정유 마진이 다시 나빠져. 장기 보유보다는 중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세 번째 섹터, 해운이야. 이건 좀 덜 알려진 수혜 섹터인데 논리가 아주 강력해.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동 쪽으로 가는 선박들이 어떻게 해? 돌아가야 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해. 이게 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냐면 유럽과 아시아 기준으로 항해 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나. 더 멀리 돌아가니까 운임이 폭등하는 거야. 이미 지난 2023년에서 2024년
홍해 사태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후티 반군이 홍해를 위협하자 선박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했고 해운 운임이 수배 폭등했어. 그때 해운주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해? 지금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야. 호르무즈는 홍해보다 훨씬 중요한 길목이니까. 해운 수혜의 또 다른 축은 전쟁 보험료야.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선박에는 전쟁 위험 보험료가 붙어. 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해운사들은 이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해. 즉, 해운사 매출에는 운임 상승과 보험 할증이 동시에 반영되는 거야. 단, 해운도 주의할 게 있어.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가 열리는 순간 운임이 급락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대체 항구들이 이미 포화 상태야. 선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항만 혼잡이 심해져서 오히려 운임이 다시 튀어오르는 이중 모멘텀도 생길 수 있어. 네 번째 섹터, 이건 섹터라기보다 자산 클래스야. 금과 귀금속 관련 산업이야. 금값을 한번 봐. 전쟁 직후 금값이 폭등했어. 온스당 5,200달러를 넘어섰다는 기록도 나왔어.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번에 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자 금값이 오히려 13% 가까이 빠졌어. 그런데도 골드만삭스는 연말 5,400달러를 전망하고 있어. 왜 금이 전쟁에서 오르냐고? 답은 간단해. 전쟁이 나면 화폐 가치가 흔들려. 달러가 강해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쟁 비용 때문에 재정 적자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실물 자산인 금으로 피신하는 거야. 그리고 형들한테 한 가지 더 짚어줄게. 지금 금은 단순히 전쟁 해지 수요만이 아니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수년 전부터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대규모로 사재기하고 있어. 중국, 인도, 러시아, 중동 산유국들이 공통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 수요는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금 자체보다 더 레버리지 효과를 원하는 형들한테는 금광 채굴 기업들을 봐야 해. 골드마이너 섹터라고 부르는데 금값이 오르면 채굴 원가는 고정인데 판매 가격이 오르니까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뛰어. 금값 20% 오를 때 금광 기업 주가는 40, 50% 뛰는 경우가 많아. 이게 고수들이 금 현물 대신 골드마이너 ETF를 담는 이유야. 자, 이제 정리해볼게. 형들이 지금 이 전쟁발 폭락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는 방위산업, 에너지와 정유, 해운, 그리고 금과 귀금속 관련 산업이야. 이 4개야. 그런데 형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4섹터는 성격이 달라. 방산과 금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수혜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야. 반면 정유와 해운은 단기 모멘텀이 강하지만 전쟁 종료 시 수혜가 빠르게 반납될 수 있어. 이 차이를 인식하고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야 해. 한 가지 더 짚고 싶어. 야데니 리서치 설립자 에드 야데니는 이번 이란 전쟁으로 증시가 10에서 15%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어. S&P 500이 지금 22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JP모간은 다음 지지선을 6,000에서 6,200 구간으로 봤어. 그리고 한국 시장 얘기도 해야 해. 코스피는 전쟁 직후 선행 PER이 8.3배까지 떨어졌어. 5년 평균 대비 20% 낮은 수준이야. 미래에셋증권 분석에 따르면 전쟁 발발 직후 변동성 극에 달할 때도 코스피 PER이 8배를 하회하지 않았어. 즉 지금이 하방이 제한적인 구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형들한테 최종 결론을 얘기할게. 전쟁이 나면 시장이 공포로 반응해. 모두가 팔 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알아.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발 폭락장은 대부분 일시적이었어. 진짜 위기는 경제 펀더멘털이 망가질 때야. 전쟁은 무서운 뉴스지만 기업의 이익 구조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리지는 않아. 방사는 전쟁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나라가 분비를 올릴수록 수혜가 누적돼. 에너지와 정유는 유가 흐름을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잡아. 해운은 호르무즈 재개방 여부를 추적하면서 대응해. 그리고 금과 귀금속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중앙은행 수요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살아있어. 이 4개의 섹터를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전략이 나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말이야. 투자는 무조건 분할 매수로 가야 해. 지금 전쟁 협상이 진행 중이야. 트럼프가 발언 하나 할 때마다 시장이 출렁거려.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한 번에 올인하는 건 고수가 아니야. 고수는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들어가. 그리고 각 섹터 ETF를 활용하면 개별 종목 리스크 없이 섹터 전체의 흐름을 탈 수 있어. 형들, 오늘 영상 어땠어?
지금 이 시장이 무섭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 그런데 정보가 있으면 공포가 기회로 바뀌어. 방산, 에너지, 해운, 금, 이 4개 섹터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이번 폭락장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거야.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